됐죠?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있었어요. 그래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환지 처분 및 보류지의 충당이 있죠. 환지 처분 및 보류지의 충당. 그래서 다시 한번 A, B, C가 있는데 이걸 누구한테 넘겨요? 사업 시행자한테 넘기죠. 네? 그렇게 해서 자 금전을 받아옵니다. 우리는 일본에 뭐라고 하죠? 이걸 법률 행위로 본다면 뭐죠? 법률 행위로 본다면 매매 방식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거 양도로 봐요? 안 봐요? 세법에서는 양도로 보죠. 오케이? 공매, 경매, 수용 다 양도로 보잖아요. 두 번째는 같은 구역 내에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거잖아요. 우리 이걸 뭐라고 하죠? 또는 환지 또는 환지 처분이라고 하죠. 오케이? 이런 환지 처분은 뭐라고 하죠? 법률 행위적으로 보면? 오케이, 교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양도로 안 본다. 왜 양도로 안 보죠? 이익이 미실현되기 때문에. 이익이 미실현이라는 거. 무슨 말인고 하니? 자, A를 10원에 취득했어요. A가 A 다시로 바뀌어요. 이게 70원이 된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된 거를 뭘로 보지 않겠다고요? 양도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셨죠? 오케이? 네, 그런 상태에서 이게 뭐가 된다면 A-가 100원의 양도가 되면 이때 이익이 실현되죠. 그러면 실현된 이익은 30원의 이익이 실현된 거예요? 90원의 이익이 실현된 거예요? 90원의 이익이 실현된 거죠. 30원의 이익이 실현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결국 다시 한번 양도로 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보시면 이익이 미실현됐고 이거는 과세를 면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과세를 잠시 유보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취득 시기는 언제라고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들 이 남겨준 토지를 우리는 보류지 또는 채비지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럼 이거 보류지가 뭐죠? 예? 채비지 또는 보류지라고 하는데 이건 법률 행위적으로 보면 오케이, 대응이 됩니다. 공사 비용이라고 하는 채무를 뭐 하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대신 준 거잖아요. 맞죠? 이거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며. 왜 안 보지? 이거는 공익사업을 위해서 공익사업이 원활한 걸 위해서 이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에서 환지 처분이나 이런 채비지 보류제 충당하는 걸 뭘로 보지 않겠다? 양도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환지가 문제가 있어요. A는 400평이고 B는 200평인데 이게 환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400평, 200평 다 못 받죠. 왜요? 간보율이라고 하는 게 있죠. 보통 간보율이 5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간보율이 50%인데 그러면 A는 얼마를 받게 되고
200을 받게 되고 B는 100을 받게 되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환지를 적응환지라고 하죠. 이거 감환지 아니에요. 그래서 적응환지가 되는 거고, 이것을 우리는 세법에서는 권리면적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면적이요? 권리면적이다. 오케이?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실제는,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뭘로 보지 않겠다? 양도로 보지 않죠. 하지만 실제가 달라질 수 있어, 없어요? 임의적이든 강제적이든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150, 150을 잘라야 된대요. 그럼 얘는 50만큼 줄어든 거고 얘는 50만큼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줄어든 것을 감환지라고 하고 늘어난 것을 증환지라고 하는데, 서로 뭐가 된다? 청산금이 있죠. 오케이? 청산금이 된다라고. 얘는 권리가 줄어들면서 돈을 받고 얘는 권리가 늘어나면서 돈을 주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 권리 면적의 감소가 되는 것은, 이건 뭘로 보고? 양도로 보고. 여기 뭐가 되는 것은? 증가되는 것은 취득으로 봐야 되겠죠. 이때 그 새로운 양도 및 취득으로 보는 시점은 언제죠? 새로운 양도를 보는 시점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이해하겠죠?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 되고, 그 다음에 보류지로 충당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사비용을 하려면 여기를 매각해야 되겠죠? 이 매각하는 것은 당연히 양도로 봐야 되겠죠. 응? 그래서 보류지의 충당은 양도가 아니지만 충당된 보류지를 뭐 할 때는 매각 시에는 이건 뭘로 본다? 오케이? 이해하겠죠? 두 번째, 지적 경계선 변경 시 교환. 지적 경계선 변경 시 교환. 그래서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분할 등에 교환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고요. 여러분들, 양도담보로 채권에게 소유권 이전하기거나 또는 양도담보 해제 사유에 의해서, 여러분들 양도담보가 왜 해제될까요? 채무를 변제했으니까 해제되겠죠. 그로 인해서 환원되는 것 또한 뭐로 보지 않겠다? 양도로 보지 않아야 되겠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다만 여러분들 양도담보로 제공된 물건이 채무 불이행 등으로,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채무 변제에 충당되었으면 양도로 보지 않아야 되겠죠. 양도로 봐야 되겠죠. 아셨죠? 이렇게 여러분들 양도담보 및 양도담보 해제 사유로 환원되는 것은 양도가 아니지만 채무 변제에 충당된다면 뭘로 보겠다? 양도로 보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여러분들 공유물의 분할인데 이것도요. 단순 분할이거나 지분에 변동이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죠. 이런 단순 분할은 뭘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1차, 재차, 3차. 그것이 몇 번째 분할이건 간에 1차 분할이건 재차 분할이건 간에 뭐가 변동이 없으면, 지분의 변동이 없으면 양도로 보지 않겠지만 지분의 변동이 있다라고 했을 때 뭐가 된 자는, 감소된 자는 뭐가 될 것이요? 양도가 될 것이요. 증가된 자는 취득으로 봐야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뭐 재산권 분할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유권 환원이 있네요. 소유권 환원. 특히 매매원이 무효의 소에 의해서 그 매매 사실이 환원되는 경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 A의 취득인데 A가
B한테 양도를 하거든. 이게 무효였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 어? 그래서 뭐예요? 무효는 처음부터 양도가 아니었고 그로 인해 환원되는 것도 양도로 보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로 인해서 다시 A가 C한테 양도가 된다면 이때 취득 시기는 확정된 때예요? 확정 판결 받은 때예요? 당초 사산의 취득일이에요? 당초 사산의 취득일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들은 뭐가 된다? 지금까지 이익의 미실현으로서 과세를 면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과세를 잠시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이에 비해서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의 양도의 79페이지. 그래서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 간의 양도시 증여 추정이에요. 자, 배우자 등과의 거래인데 보시면 갑이 배우자 을에게 이걸 증여를 할까요? 아니면 양도를 할까요? 예? 증여를 할까요? 양도를 할까요? 당연히 양도를 해야 되겠지. 왜? 증여는 증여가액이 과세지만 양도는 6억의 양도 차익만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과표가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세무서에서는 이 양도가 뭘로 보는 거예요? 가장의 양도로 보겠지. 가장의 양도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뭘로 본다? 증여로 추정하는 거예요. 맞죠? 하지만 만약에 뭐가 되었으면 입증이 되었으면 뭘로 보겠다? 양도로 보겠다라고. 오케이? 네,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이 입증했다는 경우가 뭐냐라는 거죠. 공매나 경매, 파산 선고, 증권시장 통해서 주식시장 통해서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오케이? 또는 등기가 필요한 자는 상호 교환했어요. 또는 대금을 지급한 사실, 소득 금액이 증명이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입증된 걸 볼 수 있겠죠. 자, 이에 비해서 여러분들 올해 취득세 세율은 얼마죠? 원칙은 3점 증여로 취득한 걸로 봐야 되잖아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4%죠.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셨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근데 얘를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양도로 보지 않았던 거는 좀 차원이 틀린 거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양도소득세. 다음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양도소득의 예정신고는 단순 협조이므로 신고 또는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다? X죠. 네. 분들 예정신고는 단순 협력 의무 아니에요. 강제 이행 상황입니다. 보시면 되겠고, 부부가 각각 소득이 있는 때에도 소득세는 이를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과세함이 원칙입니다. 오케이? 네. 소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 모두에 대해서 과세하고요. 다만 국외 자산에 양대한 양도세는 몇 년 이상 거주한 자?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되고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이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오케이. 소득세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합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놨고요. 자,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쭉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6번 갈까요? 6번. 소득세법상 양도세 과세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이에요. 지역권 X, 등기된 임차권 O,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 O, 영업권인데 분리되어 양도합니다. X, 전세권 O, 오케이. 다른 거 다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보시면 되겠다. 자, 10번 볼게요. 10번. 다른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양도세 과세 대상 중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설명처인 것은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맞습니다. 예. 이것이 등기된 전세권이든 법정지상권이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전세권, 지상권은 등기 없이 과세한다. 이것을 강조했던 이유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번째 문장인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에 한해야 돼요. 하지만 전세권, 지상권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하는 거. 세 번째,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라 초과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예? 틀렸죠?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잖아요. 그죠?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에 대해 실질 거래 가격으로 계산하는 원칙이고요. 여러분들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기본 공제는 되지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안 돼요. 아셨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오로지 토지와 건물 하나 입주권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할 수가 없다는 점. 오케이? 네, 이해하셨죠?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뭐 다른 것들은 보시면 되겠다. 11번에 2번 한번 읽어볼게요. 바르지 않은 것인데 11번에 2번 보시면 토지개발채권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로부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틀렸죠? 왜 그런지 아시죠?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이 양도세 대상인 거지 이런 개발채권 등은 양도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 되겠고요. 자, 14번. 다음 중에서 소득세 법령 및 판례상 양도가 아닌 것은 배우자 간 부담보 증여로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상당액 양도해 아니에요? 네? 아니죠. 여기 보실래요? 아까 갑이 우리에게 시가 5억 채무 3억이라고 쓸 때 네? 자, 이들이 일반적인 경우가 있고 또는 배우자 또는 좀비 속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자, 이때 증여로 보는 가액은 얼마고 양도로 보는 가액은 얼마죠? 증여로 보는 가액은 2억이죠. 양도로 보는 가액은 3억이죠. 근데 그가 배우자거나 직계 좀비 속일 때는 원칙은 2억에다가 3억으로 보는 거예요. 왜?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에 대한 양도는 양도로 보지 않으니까. 이해하셨죠? 다만 여기서 뭐가 되었다면? 입증이 되었으면?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래서 1번 좀
배우자 간의 부담부 중으로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 수주가 인수한 채무 상당액은 원칙은 양도로 보지는 않지만 뭐가 되었다며? 입증이 되었다며. 이때 뭘로 볼 수 있다? 징여로 볼 수 있다. 오케이? 양도로 볼 수 있다. 징여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양도로 볼 수 있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교환, 현물 출자, 공유 토지를 분할함에 있어서 지분이 감소된 자, 이거 다 뭘로 볼 수 있어요? 양도로 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네. 이해하셨죠? 자, 15번 조금 어려웠어요. 15번 볼게요. 다음 중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보시면,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한 자산의 매매 원인 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됐어요. 양도로 보지 않죠. 민사집행법에 의한 임의경매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됐어요. 공매, 경매, 수용 등 양도로 본다. 답은 2번이겠네. 맞죠? 자, 근데 3번. 이혼 위자료에 가름하여 2년간 보유한 1세대 1주택을 이전 등기했어요. 이거 양도로 봐요, 안 봐요? 응? 이혼 위자료에 가름했잖아요. 이거 뭐예요? 대물 변제죠. 대물 변제 양도예요, 안 해요? 양도예요. 그런데 그 물건이 1세대 1주택 2년 보유했잖아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비과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4번에 보시면 1세대가 1년간 보유한 1주택을 수용당했어요. 여러분들 1세대 1주택 몇 년 보유해야 되죠?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용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4번도 뭐가 돼요? 비과세. 4번이 왜 비과세가 된다고요? 수용이 되면 뭐에 관계없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소유기간에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죠? 자, 명의신탁입니다. 여러분들, 명의신탁은요, 세법에서는 증여로 의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명의신탁에 대한 재산 이전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증여로 의지합니다. 증여. (19번까지) 쭉 가볼게요. 19번까지. 19번에 보시면 다음 양도에 대한 개념으로 바른 것은 아버지의 부동산을 아들이 부담보 증여로 소유권 이전받은 경우 아들이 부담하는 채무액은 양도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X죠. 이거는 뭘로 보죠? 증여로 추정하잖아요. 오케이? 양도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채무를 이행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것은 양도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예. 맞아요? 들렸죠? 채무를 이행했잖아요. 채무를 불이행해서 충당된 게 아니라 채무를 이행해서 환원된 것 또한 뭘로 보지 않겠다. 양도로 보지 않겠다. 세 번째, 도시개발법 등의 보류지로 충당한 것은 양도에 해당한다. X.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동위자료 지급에 가름하여 과세대를 이전한 건 양도에 해당한다. 맞죠? 이게 뭐예요? 대물변제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양도로 본다라는 거. 신탁재산에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지만 명의신탁도 뭐가 아니다?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명의신탁도 증여로 본다고 했어요. 22번 가볼까요? (22번) 소득세법상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의 일부가 채비지로 충당됐어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지자체가 발행한 토지 생활채권을 양도했어요. 5. 이혼으로 인하여 재산 분할했어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개인이 토지를 법인의 현물 출자했어요. 양도로 본다. 주거용 건설업자가 당초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신중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했어요. 양도로 보지 않죠? 얘는 무슨 소득이죠? 사업소득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26번에는 별표 좀 해주세요. 별표. 나중에 26번 다시 올 거예요. 꼭 별표 해주시고 꼭 풀어야 돼요. 이거는 오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다시 한번 26번까지 문제인데 다시 한번 꼭 풀어보세요. 다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요약집 우리 82페이지까지 옵니다. 요약집 80페이지까지 오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무엇을 과세하며 누가 세금을 내야 되는지 배웠잖아요. 그럼 세금이 얼마야? 라고 하는 거. 맞죠? 얼마 세금 낼 거야? 라고 하는 걸 배워야 돼요. 과세표준에 우리는 내용을 배워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배우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양도, 취득시기 이렇게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양도시기, 취득시기를 먼저 배워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 민법에서는 기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워요. 그럼 기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정 시점부터 일정 시점까지 이 시간의 길이를 기간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간의 길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시작되는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고 기산일이라고 하고 끝나는 점을 뭐라고 합니까? 만료점 또는 만료일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게 기간 계산하는 방법인데 우리 세법에서는 이 기간을 뭐라고 표현한다? 보유기간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왜 보유기간이 필요한가 봤더니 1세대 1주택 2년 보유 비과세죠. 그 다음에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잖아요. 세율이. 기억나시죠? 그러면 자 세금을 계산하려면 세금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려면 우선 뭐부터 결정해야 돼요? 기간이 우선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간을 계산을 해야 된다. 기간이 정확하게, 보유기간이 정확하게 계산이 돼야지만 보유기간이 정확히 계산이 되지만 정확한 세금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양도시기 취득시기를 배워야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산일이 되는 시기를 우리는 무슨 시기라 하고 취득시기라 하고 이 만료되는 시기를 무슨 시기라 한다? 양도시기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 아셨죠? 그래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의 차이를 우리는 무슨 기간? 보유기간이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상속으로 취득했어요? 매매로 양도했어요? 언제 상속받았느냐? 언제 매매됐느냐에 따라서 보유기간 틀려질 수 있죠. 자, 매매로 취득한 자산이 나중에 수용될 수가 있어요. 이때 수용되는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고 매매로 취득한 시기를 잔금일로 볼지 아니면 등기 접수일로 볼지 이거를 정해줘야지만 정확한 보유기간이 계산이 된단 말이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매매예요. 일반적인 매매인데 일반적인 매매는 원칙은 언제죠? 원칙은 대금 청산일.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금 청산일 이전에 뭐가 되었다면 대금 청산 전에 등기가 되거나 또는 대금 청산일이 뭐 했을 때는 불분명했을 때는 이때는 언제가 된다고요? 등기 접수일이 되겠죠. 대금 청산일 아니면 언제라고요? 대금 청산일 아니면 언제가 된다?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아니면 등기 접수일이에요. 아셨죠? 대금 청산일은 등기 접수일. 이렇게. 다만 여러분들 일반적인 매매임에도 불구하고 특수 조건의 매매가 있거든요. 특수 조건의 매매는 첫 번째 언제가 있어요? 장기 할부 매매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한 매매, 즉 수용의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장기 할부 매매는 12억짜리를 파는데 3억씩 주고 사고 팔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사고 언제 판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기 할부 매매는, 이런 특수한 조건의 매매는 언제가 되냐면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무슨 날로 한다? 빠른 날로 합니다.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냐면 장기 할부 매매는 매매인데도 불구하고 대금 기준이 아니에요. 대금 기준일이 아니다. 오케이, 언제라고요? 셋 중에 빠른 날인데 세 개가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무슨 날? 빠른 날. 오케이. 자, 수용일 때 언제가 되죠? 수용일 때는 이때는 일반적인 매매랑 똑같아요. 대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과 수용 개시. 좀 빠른 날이다. 수용 개시일이 더 들어가는 거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시험 문제는 이 세 가지가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외 상속일 때 언제가 돼요? 상속 개시일. 점유일 때는 증여일 때는 증여 받은 날. 점유위한 시효치도 여러분들 자 보세요. 80년 5월 1일 날 점유 개시를 했어요. 00년 5월 1일 날이 시효의 완성이 되겠죠. 이런 시효 완성은 뭐 하도록 돼 있죠? 등기해도록 돼 있죠? 그랬을 때 이걸 양도하면 이때 취득식은 언제가 돼야 돼요? 80년 원래는 5월 1일 언제가 된다? 점유 개시일이에요. 아셨죠? 원래는 점유 개시일이라고. 왜냐면 점유 시효 취득은 뭐가 된다? 원시 취득으로서 처음부터 내 거였던 걸로 보는 거잖아.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도 처음부터 내 거였던 것으로 보아서 양도세를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자, 우선 넘어가고. 여러분들 아까도 했지만 환지로 취득한 토지 언제예요? 환지로 취득한 토지 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이지만 환지로 인해서 권리 면적이 감소가 있거나 증가했다면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었잖아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시기 의제 별표. 취득시기 의제 별표.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자, 원래는 80년 5월 1일이었던 게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때가 아니라 언제가 된다? 85년 1월 1일. 응? 이게. 주식일 때 언제예요? 86년 1월 1일. 취득시기 의제를 하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취득시기 의제는 납세자한테 유리한 규정이에요? 불리한 규정이에요? 납세자한테 불리하지 않은 규정입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취득가액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커지면 그만큼 양도 차익이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취득시기 의제 규정은 납세자한테 불리한 규정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때 토지 등에 대한 취득시기 의제가 언제예요? 85년 1월 1일이고 주식일 때 언제가 되죠? 86년 1월 1일이 되겠다라는 거. 오케이? 이렇게. 자, 또 하나 우리 시험 문제 안 나왔던 자, 우리 책에는 없지만 여러분들 좀 써두시면 미완성 목적물이라고 써주세요. 미완성 목적물. 미완성 목적물이라고 좀 써두시고요. 자, 원래는 완성이 된 걸 대금 청산일로 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완성이 된 걸 대금 청산하지 않습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 양도를 하면 언제가 내 취득시가 되죠? 대금 청산일이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 선납 할인 제도가 있거든요. 선납 할인 제도가 있어서 대금 청산일인데 완성되기 전에 돈을 먼저 주면 5% 할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먼저 냈어. 그리고 나중에 목적물이 완성됐어. 그리고 내가 이걸 양도했다면 이때 취득시는 언제죠? 언제가 된다?
완성 1이 돼야 되겠지. 아셨죠? 다시 한번요. 자, 이거 보면 얘는 건설사의 원시 취득이고요. 이거는 나의 승계 취득이잖아요. 맞죠? 여기는 뭐죠? 그러면 이때는 건설사의 무슨 취득이기도 한가? 원시 취득인과 동시에 나의 또 무슨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식 의제도 별표해 주시고요. 자, 문제 풀면서 좀 보충 좀 할게요. 문제 풀면서.